에어드랍 작업하고 있는 백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에어드랍 작업은 아니고요. 에어드랍 하실 때 다계정을 또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하는 다계정 세팅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올려봅니다. 구독자도 원래 이렇게 빨리 느는지 생각보다 많이 보셔서 영상도 좋은데 이런 실용적인 것도 가끔 올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제가 아는 거 하나씩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자기정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왜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뭐 그런 것도 제가 예전에 글로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유튜브잖아요. 유튜브는 영상이 좋으니까 실제로 세팅하는 거, 지갑 임포트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제가 하는 걸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최적화는 본인한테 잘 맞아야 최적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구인데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좀 편한 도구가 있잖아요. 뭐 자신만의 어떤 루틴이나 자신만의 시간, 뭐 자기만의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최적화시킨 게 오히려 훨씬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저것 해보다가 제 최적화를 한 것뿐이지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뭐 이렇게 하면 편하다. 제가 가르쳐 드린 부분에서 이 부분은 되게 괜찮다 하면은 그냥 발췌해 가시고 이 부분은 좀 안 맞는데 별론데 하시면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이거는 예전에 네이버에 올렸던 글이고요. 언제 24년 9월이니까 1년 넘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때는 백료유였네요. 다계정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다계정을 하는 이유는 이제 수익률이 배로 올라가잖아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계정을 하나 늘리나 뭐 5개를 늘리나 시간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속달이 되잖아요. 체화시키는 건데 뭐 단순 작업이나 어떠한 요령을 깨우치게 되면은 평소에 1시간 걸리던 게 뭐 그 다음에 30분, 그 다음에 15분 이게 여러분이 저절로 최적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계정을 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렇다고 모든 프로젝트에 다계정하는가? 뭐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딸깍딸깍 하는 작업이나 뭐 티색 남기는 것들 그런 것들도 뭐 다계정을 할 수 있지만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뭐 굳이? 그다음 리스크도 있는 게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오픈시 있죠. 오픈시는 초장에는 다계정을 잡았잖아요. 지금은 안 잡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잡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긴 좀 아쉽고 그러니까 다계정을 뭐 적당히 하자 그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늘려버리는 것도 리스크가 좀 있어요. 저는 예전에 한창 작업할 때 GK 싱크, 스크롤, 레이어 제로 이런 L2랑 브릿지 작업을 50계정씩 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전부 다 아웃풋이 안 좋았어요. 뭐 아예 못 받은 경우도 있었고, 그때 내가 들어간 인풋이 아무리 내가 노하우가 쌓인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멘탈적으로나.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운영해야 되느냐에 대한 대답은 제가 못 드릴 것 같아요.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 근데 하나를 알려드리면 처음부터 늘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 하시고 익숙해지면 뭐 3개 늘리시고 5개 늘리시고 10개 늘리시고 일단 내가 조금 더 진심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뭐 20개도 하시고 모든 계정을 막 100계정씩 이렇게 한다? 그거는 약간 거는 거죠. 근데 본인이 환경이 갖춰진다면 뭐 저는 100개 정도 좋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면은 뭐 그런 가성비를 떠나서 그냥 노가다죠. 그런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계정을 하는데 뭐 허들은 없다. 근데 이 다계정을 하시면 좀 불안한 점이 있어요. 뭐 다계정 방지라고 하잖아요. 바로 11어택. 어떤 클러스터를 돌려서 약간 프로젝트 측도 알고 있죠. 뭐 기본적으로 다계정을 하는 거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고자 하면은 어떻게든 잡아요. 저는 뭐 굳이 안 잡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에어드랍은 저희가 그 생태계에 기여를 하면서 뭐 다계정을 치든 뭐 한 계정을 하든 기여는 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겁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잡아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잡는 프로젝트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그냥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정도? 그게 바로 리스크. 뭐 다른 환경적인 요소가 2순위일 것 같고 저는 본인이 이 정도 리스크 감수할 수 있다. 뭐 그럼 그 정도까지 하는 거죠. 그다음에 KYC 하는 다계정이 있잖아요. 뭐 바이낸스 알파나 그다음에 뭐 요새 하고 있는 프리세일들 그런 것도 KYC 하는 계정 있으면 좋긴 좋아요. 되게 편해서. 근데 본인이 그 외국이나 그 돈을 사서 하는 KYC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약간 리스크도 크고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음, 그냥 다계정보다 훨씬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요새는 바이낸스도 이제 페이스 인증을 하잖아요. 대부분이 페이스 인증을 하는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어쩌다 중간에 가끔 페이스 인증이 뜨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KYC를 사서 하거나 그러면은 그때부터 막히죠. 그런 것도 이제 프로젝트에서 알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사서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저는 이때는 10개 했는데 지금 딱 20개? 그냥 깔끔하게 그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SNS 계정이나 KYC 계정 뭐 가져가시면 좋은데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다음에 10일 걸리잖아요. 그 10일 걸릴 땐 좀 효과적으로 피하는 방법이 1대1대1 세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갑에 하나의 SNS 그리고 하나의 확장 프로그램들 이게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거래소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거래소 입금 주소 1대1 1대1 매칭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이 10일에 안 걸리려면 보시 아니란 걸 일단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다. 뭐 사람인데 뭐 여러 가지 지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그 정도까지만 하면 돼요. 이제 봇은 약간 시간이나 금액, 그다음에 숫자 그런 게 되게 인위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워시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지갑 간의 거래, 뭐 지갑끼리 계속 올려다니는 그럼 내가 이거에 하나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계정이 당연히 걸리게 되니까 뭐 봇으로 판단하고자 하면 하겠죠. 그러면은 저희는 할 말이 없죠. 그냥 못 받는 거죠, 에어드랍을. 그래서 이거 세팅하는 거는 무조건 거래소 있거든요. 그런 거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IP 세팅을 하지 않아요. IP 세팅하는 방법은 그 크롬 있잖아요. 크롬마다 프록시를 사서 IP를 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10개, 20개를 사면 그 크롬마다 프록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다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VPN도 같은 원리인데 근데 VPN도 조금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 110일 서버라는 곳에 들어가요. 근데 VPN 사용자가 많으면 누군가는 또 한국에 있는 111개, 111의 서버에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IP가 겹치게 되죠. 그 와이파이도 약간 그런 개념인데 내가 같은 와이파이 쓰면은 같은 IP 잡히니까 그걸로도 뭐 한두 번 걸렸다라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VPN은 어차피 그냥 IP를 하이드 해주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확률적으로는 낮지만 뭐 그런 확률도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VPN만 써도 대부분 걸리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잡고자 하면은 이 기기 고유 IP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 로그인 할 때마다 이제 남으니까 뭐 잡고자 하면은 어떻게든 잡아요. 우리가 항상 VPN 똑같은 서버 키고 맨날 키고 왔다 갔다 하진 않잖아요.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뭐 기기 IP로 잡는다? 그럼 저희는 100%다 잡히죠. 근데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IP에 대한 걱정이나 그런 거를 세팅하기 전에 뭐 애드작 하기 전에 걱정을 한다? 그건 약간 좀 미리 겁먹는 거니까 일단 하시고 걸리면 뭐 어쩔 수 없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 방법은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구글 계정 만들 거예요. 그다음에 구글 계정을 핸드폰 번호로 만들면은 락이 걸려요. 근데 번호 없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번호 없이 만드는 방법은 오로지 안드로이드 핸드폰만 가능합니다. 아이폰 안 되고 맥북 안 되고 뭐 일반 그램 같은 노트북도 안 돼요. 그냥 오로지 안드로이드 폰만 계정 추가하시고 그다음에 건너뛰기 하시면 핸드폰 번호 없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구글 계정은 그런 식으로 늘리시면 돼요. 저는 제 다계정의 최적화의 핵심은 구글 계정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구글 계정으로 각종 SNS 연결해주고
디앱 연결해주고 아이디 다 동일하게 그냥 구글로 가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지갑을 다 다운로드해요. 그다음 지갑을 다 OKX에다 임포트합니다. 그것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다 계정하면 헷갈리니까 아이디가 기준이 돼야 돼요. 구글 아이디. 그래서 아이디를 좀 잘 지으시고, 아이디를 여러 개 지는데 뭐 A1, A2, A3 이런 식으로 지으시면 또 안 되니까 뭐 이름 좀 바꿔서 하시고, 그다음 니모닉 주소 여기 뜨잖아요. 지갑들. 그러면은 전부 다 수기 저장하세요. 어디 막 가끔 처음에 하실 때 스크린샷해서 그 PC에 저장하시는 분들 가끔 계실 거예요. 보통 괜찮은데 제가 예전에 해킹을 한번 당했는데 그 스크린샷으로 하나 해놨는데 원드라이브라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동 동기화 백업해주는 서비스인데 그게 해킹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놨던 니모닉도 해킹이 당한 거예요. 동기화가 돼서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한동안은 왜 해킹 당했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뭐 해킹을 당하는 방법은 되게 많지만 니모닉으로 당하면 진짜 답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기 저장. 일단 저는 이게 관리를 할 때 자계정을 너무 어렵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든 일에서 그렇지 자계정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는 다양한 공부들이 최적화가 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나 뭐 독한 마음으로 한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하는 거거든요. 체화시키고 시간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그 시간으로 그 시간으로 밀어붙일 때 내가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환경,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문제풀이? 그렇기 때문에 심플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심플하면서도 약간의 규칙은 있게. 그러면서 사람은 아닌 것처럼. 아, 그러면 좀 말이 어렵지 않냐.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추구하거든요. 제가 제가 옛날에 선생님 할 때도 그냥 문제 푸는 방법보다 앞으로 나중에 계속 공부를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지금도 영상 사실 유튜브 별로 관심 없는데 그냥 그런 마음으로 찍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작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데 요새 좀 사람들도 많아지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첫 화면입니다. 저는 맥북인데 맥북이든 그램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램에서 맥북으로 넘어왔는데 그램을 추천드릴 때 이제 프로필마다 밑에다가 그 덱이라고 하죠. 거기다 끌어서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필마다 이름을 좀 다르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프로필을 1 어쩌고 예를 들어서 1 하이퍼 뭐 2 솔라나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오른쪽에 1, 2, 3, 4, 5, 6, 7, 8, 9, 10으로 이렇게 정렬되거든요. 그럴 때 메타마스크 1, 메타마스크 2 그런 식으로 다 맞춰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이 제 그 부계정들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 이제 구글 프로필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자기장 세팅할 때. 처음에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SNS랑 지갑 연결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처음엔 지갑 먼저 할게요. 필요한 지갑들이 웹스토어 가셔서 처음에는 메타마스크죠. 제가 메타마스크 추천드리는 이유가 EVM 지갑을 두 개 쓰고 솔라나도 두 개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데 어차피 하나예요. 두 개를 쓴다는 의미가 그냥 확장 프로그램만 다르고 임포트해서 같은 걸로 만들 거예요. 근데 같은 걸로 만들 때 제일 호환성이 좋은 게 OKX 원래. 작업할 땐 얘가 제일 좋아요. 근데 왜 두 개 쓰냐? OKX 원래에서 다 하면 좋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가끔 가다 OKX를 호환하지 않는 사이트들도 가끔 있어요. 그때는 서브 지갑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씩 하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OKX는 크레이트 원래 하지 마시고 나중에 임포트 할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메타마스크 많이 쓰고 그다음 솔라나에서는 팬텀 있죠?
팬텀 원래 깔아주고 백팩 쓰셔도 됩니다. 저는 팬텀이 좀 편해서. 그리고 스위 월렛 많이 쓰시죠? 스위 월렛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슬러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앱토스도 좀 작업하고 있어서 페트라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코스모스 가끔 하시잖아요. 코스모스는 케플러 리프도 좋아요. 리프도 좋은데 저는 케플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지갑을 만들어 줍니다. 해지갑 만들 때 웹3로 엮지 말고 다 비밀 복구 구문으로 해주세요. 네, 메타마스크를 만들고 어차피 이거는 제가 버릴 거여서 그냥 교육용이니까 해킹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니모닉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수기 저장 해주셔야 돼요. 뭐가 좋아졌네, 옛날보다. 메타마스크 만들었잖아요. 메타마스크 계정 가셔서 여기 보통 이런 데 있어요. 점점점에 디테일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개인 키. 개인 키랑 니모닉 둘 다 똑같은데 개인 키가 편합니다. 개인 키 복사해서 OKX로 가줍니다. 그다음 임포트. 그다음 프라이빗 키에다가 넣어줘요.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OKX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름을 저는 헷갈리니까 EVM으로 하나 세팅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 EVM으로 잡혔죠. 팬텀을 가줍니다. 그다음에 이메일로 하지 마시고 시드 구문으로 팬텀에 들어왔죠. 팬텀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런 데 있어요. 설정 같은 데 있을걸요. 보안, 복구용 문구 표시. 그러면은 시드 구문이 나왔잖아요. 개인 키도 있을 겁니다. 개인 키는 못 찾겠습니다. 상관없어요. 한 번만 해두면 돼서. OKX 월렛 가셔서 애드 월렛, 임포트. 여기는 12개 구문이잖아요. 이걸 다 입력해 줍니다. 임포트 됐죠? 임포트한 지갑에 솔라나라고 이름 적어줍니다. 체인이 이상하게 잡혔네. 그쵸? 솔라나로 해주고, 네, 슬러시에 가십니다. 슬러시도 구글로 엮지 마시고, 니모닉으로. 네, 슬러시 만들어졌죠? 슬러시 방금 니모닉 복사했으니까, 귀찮으니까 바로. 그러면 스위로 잡혔죠? 이름 또 바꿔줍니다.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앱토스랑 테플러 같은 거는 이제 나중에 엮어주시고, 지금 많이 사용하는 솔라나, 그리고 스위, EVM, 세 개로 할 때, 애드작 할 때 저는 이제 어떤 D앱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럼 OKX 위주로 합니다. OKX 원let만 사용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OKX 원let 해서 체인을 바꿔주면서 작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모멘텀이잖아요. 모멘텀 같은 데 접속을 해서, 지금 EVM에 놓을게요. EVM에 두면은, 그 월렛이 되게 다 있잖아요. 그 슬럿이랑 OKX 다 있잖아요. 일단 저는 OKX로 다 연결해요. 그러면 처음에 EVM으로 뜨잖아요. 이때 이걸로 바꿔줘요. 수위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면은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OKX가 뭐 뻑이 나거나 사용 못한다 하면 슬러시로 쓰면 되거든요. 어차피 같은 지갑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모멘텀 애드작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 OKX 하시고 그다음 다른 EVM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방금 작업하고 있던 캡 같은 데 들어가서 제 커넥트 월렛 할 때 어차피 다 OKX 월렛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수위로 돼 있잖아요. 이걸 EVM으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EVM으로 섞였죠? 만약에 내가 OKX가 좀 안 좋다. 지금 뻑이 났다. 그러면은 커넥트 하시고, 예. OKX가 좀 안 좋다. 그러면은 그냥 메타마스크 쓰시면 되고, 그냥 가끔 OKX 지원 안 하는 데 있으니까, 그럴 땐 그냥 메타마스크로 엮는 거죠. 어차피 같은 지갑이니까. 그 다음에 하실 게, 그 다음에 지메일. 지메일은 이제 북마크에다가 올려두세요. 그냥 즐겨찾기로. 많이 쓰니까. 이제 페이지 넣어주고, 디뱅크나 이런 것도 다 해두시면 좋고요. 지금 필요한 거는 X죠. X도 그냥 트위터도 그냥 다 구글로 엮어요, 저는. 다 계정 칠 때. 그러면은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죠. 제 부계정. SNS는 다 키워하는 게 좋아요. 트위터는 같이 키우면 언젠가 쓸 일 있더라고요. 그럼 트위터 하나 됐고, 그다음 디스코드 필요해요. 디스코드도 많이 필요한데, 디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좀 가끔 가다 어떤 채널은 전화번호 인증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해요. 여기서 이메일이 이거 제가 방금 만든 제 구글 이메일 까먹었네. 그래서 얘도 핸드폰 번호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트위터도 만들어졌죠? 아, 그러면 여기 디스코드도 만들어졌죠? 그러면 구글, 트위터, 디스코드. 그다음에 텔레그램은 못 만들어요. 텔레그램은 번호가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투폰 하시거나 유심 하나 싼 거 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 세팅을 핸드폰에 하셔도 되고 뭐 다계정 하실 때 하시면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거래소 추천드리면 일단은 다계정 하실 때 바이낸스는 필수입니다. 바이낸스가 이제 한국 거래소 보낼 때 거의 제한이 없죠. 지금 사용하는 게 OKX는 이제 별로 굳이 예전에 점프 스타터라고 그게 있었을 때는 다계정 해도 좋았는데 지금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서브 어카운트라고 그거 하시면 지갑 주소 계속 늘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지갑 주소가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다계정 칠 때. 그래서 비트겟을 추천드립니다. 비트겟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EVM이 50개, 수위 50개, 솔라나 50개. 50개 지갑 주소를 다 매칭시킬 수 있어요. 비트겟이 되게 생소하고 좀 별로 좋지 않은 거래소라고 인식이 있는데 좋지는 않아요. 근데 뭐 BGB 퍼포먼스도 좋고 그래도 그 1티어 애들 다음으로는 괜찮지 않나? 그래서 저는 다계정 만약에 50개 하신다? 그 지갑 주소랑 그 거래소
거래소 1대1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갑에서 거래소 주소 보낼 때 예를 들어서 1대1은 괜찮은데 지갑 1, 2, 3, 4, 5를 한 거래소 주소로 해요. 근데 거래소 주소를 이제 디뱅크에 찍어 보면은 입금 받은 내용만 떠서 내 지갑이 하나로만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 주소는 그냥 허당일 뿐이에요. 그냥 입금소? 그래서 우리가 거래소에서 트레이딩 하는 게 다 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낸 값만 계속 입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인이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 주소를 1대1로 하셔야 돼요. 보낼 때. 그리고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보낼 때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거래소 자체 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거래소도 어차피 그 BNB를 보낼 때 그 BNB 자체 풀이 있어요. 그러니까 BNB가 100개 있어요. 거기서 누가 비행기 0.1개를 출금했어요. 그럼 100개 중 0.1개를 떼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어떤 사람이 또 한 개 보내달래. 그럼 100개 중에서 한 개 또 떼어 보내줘요. 그러니까 풀에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10일 걸리지 않아요. 거래소에서 보내는 거는. 그래서 거래소에서 여기저기 막 보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보여드리면 직접 봐야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이 뒷바지 주소잖아요. 이 거래소 뒷바지 주소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571부를 보냈어요. 근데 지금 거래소에 남아있는 건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낸 내역은 있지만 그냥 계속 쌓여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서 얘는 유령 지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래소 지갑 주소지만 실제로 하이퍼 갖고 있지도 않아요. 비비도 안 갖고 있어요. 예, 제가 제 지갑 제 입금 주소지만 이게 달려있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금 주소는 1대1로 하고 그다음에 바이낸스에서 만약에 밖으로 보낼 때 그럼 바이낸스 자체 풀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바이낸스 지갑 주소예요. 결국에는 BNB 체인이잖아요. 거래소 자체 풀을 갖고 있고 이 풀에서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BNB를 보고 트랜잭션 보시면은 계속 뭔가 있어요. 초마다 있죠?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계속 거래소에 보내든가 뭐 수수료가 있던가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액션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이 거래소가 지금 돈이 엄청 많잖아요. 이것도 이게 풀일 뿐인데 여기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내가 보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비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자계정을 내가 거래소에서 막 여기저기 내 지갑 15개, 20개 다 뿌려도 뭐 시간은 좀 있죠? 시간 뭐 동일하게 보내면 좀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트랜잭션으로 남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1대1 매칭인데 거래소에서 보내는 건 상관없고 내가 거래소로 보내는 것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를 다양하게 갖고 있는데 바이낸스 입금 그러니까 메타마스크가 있잖아요. 1번이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바이낸스 1번을 묻고 비트겟 1번, OKX 1번, 바이비트 1번.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예 깔끔하게. 그래서 사실 20개를 운영하는 것도 그냥 바이낸스가 20개 운영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좀 깔끔하고 최적화가 돼야지 좀 안 헷갈리거든요. 뭐 억지로 늘리고자 하면 늘리겠지만 50개가 전부 메인 계정이 되진 않거든요. 한 10개가 메인 계정이고 10개가 서브 계정. 뭐 그 이후에는 그냥 일회성? 뭐 그런 느낌으로 지갑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다계정 세팅은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D앱들 많이 사용할 때 그냥 다 구글로 연결합니다. 뭐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오픈마인드나 뭐 센티멘트 뭐 이런 애들 그냥 지갑 연결할 때도 있고 그냥 구글로 연결할 때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하나의 크롬 안에서 저만의 세팅이 다 완성된 거거든요. 어디든 호환할 수 있게. 그러면은 다계정이라고 해서 그냥 지갑 하나에 서버 어카운트 늘린 게 아니라 그냥 크롬 하나에 여러 가지 SNS 동시에 키우면서 그냥 다양한 D앱들 다 작업하면은 결국엔 얘도 시간이 지나면 메인 계정이 되거든요. 단순히 내 부계정이었지만 그러면은 얘네들이 언젠가는 쓸 일이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한 에어드랍을 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막 쓰지 마시고 잘 키워 나가시면
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다계정 세팅 이렇게 간단하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 계정은 어차피 안 쓰는 거니까 뭐 잘 보시고 따라 하셔도 되고 뭐 본인만의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